골다공증이 잘 오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골다공증이 이런 사람에게 더 잘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에요. 폐경이 지난 여성, 아까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셨지만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나 봐요, 교수님. 네, 골다공증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여성 호르몬 감소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골다공증의 여러 가지 분류 중에서 여성 호르몬 감소가 동반된 폐경 후 골다공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뼈는 뼈의 흡수와 생산이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폐경한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은 그 뼈에 좋은 영양을 이런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뼈의 흡수보다는 생성에 좀 더 영향을 미쳐서 생성이 잘 안 되게 되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뼈의 흡수와 생산에 폐경과 여성 호르몬이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나이로 따져보면 여성분들 한 50세 정도? 이 정도가 기준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뼈는요,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30대 초반까지 최대의 골량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그 폐경 기점인 50대 전후로 해서 갑자기 골량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네. 남성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한 30대 이상부터는 골량이 감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성의 경우 50대 폐경기 전후로 해서 골량이 얼마나 떨어지냐에 따라서 골다공증 발생의 그 빈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30대 이후로 여성분들은 특히나 50대 전후로 더욱더 뼈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골다공증 이런 사람에게 더 잘 온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인지 볼게요. 자, 마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교수님. 마른 사람이 골다공증이 많이 올 것 같죠? 실제 검사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정상적인 사람하고 정상 체중, 그다음 저체중 사람의 비교하니까 저체중 사람이 4배 정도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마른 사람은 골밀도가 낮으니까 결국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데 좀 전에 말씀한 폐경의 여성의 경우는 더더욱 골밀도가 확 떨어지니까 폐경이면서도 마른 여성은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아니 보통 당뇨나 뭐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뚱뚱하거나 비만인 분들이 좀 위험도가 높다고 하는데 마르거나 이 골밀도가 낮은 분들 이것도 신경 써야겠는데 우리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노년기에 살이 빠지는 거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뼈가 빠지고 근육이 빠진다고 말씀하시니까 노년기에는 체중 적당하게 좀 유지하시는 거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 골다공증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일까요? 세 번째는요. 유전적으로 뼈가 약한 사람. 그러니까 뼈가 약한 체질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유전적 요인으로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골밀도도 60%에서 70%까지 유전적 요인, 인자에 의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유전적 요인을 처음부터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무 많은 유전적 요인이 있어서 막기가 어려운 겁니다. 엄마하고 딸의 골밀도와 칼슘 대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유사하다는 거고 그래서 엄마가 고관절 골절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면 기억에 딸도 나이가 들어서 고관절 골절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나 후천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뭐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유전적으로 뭐 우리 어머니가 조금 안 좋으셨다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젊었을 때부터 신경 써서 관리를 하시면 예방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골다공증 이런 사람에게 잘 온다.